4. 내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잠을 깬 때는 눈을 부시게 하는 햇발이 문살을 쏘고 있었다. 어찌 된 셈인가? 지금껏 나의 가슴에는 춘심의 온유한 몸이 녹신거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암만 해도 그의 방은 아니다. 확실히 우리 집이다. 보라, 운목을 빽빽하게 차지한 의거리, 3층장, 반다지, 그 위에 이불 싼 모란꽃을 수놓은 물나른 야단보, 문과 위와 밑과 가운데 뒤숭숭하게 채이고 꽃피고 누인 책자들을, 틀림없는 우리 집 건넌방이다. 흐릿한 기억 가운데 문득 어젯밤 헤어지던 광경이 떠나왔다. 몇 안이 남은 손들도 외투를 입으며 모자를 찾게 되었다. 그때껏 나는 춘심을 놓지 않았다. 언제든지 그의 곁을 떠나기 싫었음이라. 하건만 딴 기생들이 제 망토도 있고 샘도 따질 요리점 사무실로 사라질 채 춘심이도 아니 일어설 수 없었다. 어디를 가? 사무실에 가야죠. 나하고 같이 가. 나는 어린애 모양으로 울듯이 부르짖으며 그에게 메어달렸다. 마치 한 번 놓치면 다시 못 잡을 행복을 붙드는 것처럼. 그런데 어찌 구두 생각이 났던지 그것을 불현듯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르랴 하였다. 창피합니다. 남이 흉을 봅니다. 대문에서 기다릴 것이니. 그는 이렇게 타이르자 나를 내어버리고 그림자를 감추었다. 그때 시커먼 실망이 납덩이같이 나의 가슴을 내려지르던 것을 지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까맣게 모를 일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둘러보았으나 자리끼는 벌써 거기 없었다. 물을 줘! 라고 나는 성난듯이 소리를 질렀다. 황망한 발자취가 마루를 울릴 겨를도 없이 아내가 물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김이 무럭무럭 남은 미리 데펴두었음이리라. 무슨 술을 그렇게 잡수신단 말입니까? 웬 골목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치고 대문을 부서지라고 짓두드리고. 야단 해도 그런 야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살듯이 물을 드립다 켜고 있는 동안 아내는 빨간 물 묻은 손을 요 밑에 놓고 이런 말을 하였다. 내 원참. 아내는 말을 이어 마루에 그냥 털썩 들어누우시더니 세상 일어나시나요? 죽을 애를 써서 근근히 방에 모셔다 놓으니 외투를 입으신 채 쓰러지시죠. 나는 묵묵히 물만 마시고 있었다. 그러면서 속으론 또 무척 성을 가셨구나 하였다. 나는 가끔 이런 괴로움을 그에게 끼치었다. 일뿐 아니라 가슴이 답답할 째, 비위가 틀릴 째, 화증풀이도 그에게 하였다. 설분 사정도 그에게 하였다. 사회에서 받는 나의 불평, 가정에서 얻는 나의 울분, 또는 운명에 대한 저주를 말끔 그에게 퍼부었다. 그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듯게 나는 그를 들볶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싫다 아니하였다. 쓰리다 아니하였다. 달게 받아주었다. 까닭없이 자아치른 애달픈 슬픔으로 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뿌릴째. 왜 이리 하셔요? 왜 이리 하셔요? 하는 그의 눈물 젖은 부드러운 소리가 슬픔을 거두어 주었다. 또는 공연히 부글부글 괴오르는 심사를 어찌할 수 없어 얽매를 덮어 죄 없는 그를 야단을 치다가도 그 두럿두럿한 눈치를 보면 어느 결엔지 마음이 가라앉음을 깨달았다. 여기 나는 불충분 하나마, 불만족 하나마, 위자도 얻고 행복도 스러웠다. 만일 그가 없었던들 나는 벌써 타락의 심연에 온몸, 온 마음을 다 빠뜨리고 지금쯤은 헤어날 수도 없게 되었으리라. 에그, 물 고만 잡수셔요. 진지가 벌써 다 되었는데. 하고 그는 물그릇을 얹는다. 그리고 한동안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그의 눈과 입술에 문득 의미 있는 웃음이 흐른다. 어젯밤에 날더러 무예라고 한 줄 아셔요? 무예라고 하기는. 그래, 모르셔요? 나 몰라.
그런데 어젯밤에 어디 가셨습니까? 명월관 지점에 갔었지. 기생이 왔죠? 그럼 왜 그래? 그렇지요. 하고 아내는 북받쳐 나오는 웃음을 못 참겠다 하는 듯이 진저리를 치며 웃는다. 사르르 감기는 눈초리에 가는 금이 잡히고 연한 뺨살이 광대뼈 위로 토실토실하게 밀리자 장미꽃 봉오리가 피어나듯 입술이 동글고 오목하게 열리는 것이 그의 웃음의 특징인 동시에 또 그의 가진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었다. 왜 말을 아니하고 웃기만 웃어? 아내는 웃음에 막히어 말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이고 참 웃어 죽겠네. 저 하지 말고 말을 해요. 저 한참을 주무시고 부시시 일어나시길래 외투와 두루마기를 벗겨 드리려니까 하고 그는 이불 위에 무너지며 어깨를 들썩거리고 한참 웃음에 잦아진다. 나도 멋모르고 빙그레하며 말을 해요 하였다. 이윽고 아내는 웃음의 파문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당홍빛 같은 얼굴을 들더니 저 눈을 감으신 채 나를 한 팔로 스르르 잡아당기시며 춘심이 하시겠죠. 그 춘심이란 게 누구이야요?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지만 무한색임으로 빙그레 웃으며 춘심이가 춘심이지 하고 시침을 뚝 뗐다. 그러나 별안간 춘심의 아름다운 모양이 선명한 활동사진같이 선뜻 머리에 비추었다. 환영에 달뜬 나의 시각이 아내의 오각목 저고리에 붉은 광선이 사르르 덮임을 느끼자 어느 결인지 연분홍 국사 저고리를 입은 춘심이가 연기같이 나의 앞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는 아내의 말소리를 들을 때에도 나의 눈은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멀둥멀둥하였다. 그 다음날 밤에야 나는 씨와 함께 춘심의 집에 갔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야 한시가 바빴지만 다방골에 서투른 나는 씨의 힘을 아니 빌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집 번지는 내가 알았다. 취중에 오직 한 번 들은 그 숫자가 야릇하게도 나의 기억에 새긴 듯이 남아있었다. 다만 그 집 찾기가 곤란도 하고 또 이런 명예롭지 못한 방문을 혼자 하기 싫어서 씨를 힘입으려 하는 것이다. 어젯밤에도 2번이나 씨를 만나려 하였건만 출입이 잦은 씨는 여관에 붙어있지 않았었다. 오늘도 저녁 일찍이 서둘렀으되 긴치 않은 씨의 방문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리한 시간을 꿀꺽꿀꺽하고 아니 참을 수 없었다. 기쁜 기대와 달디단 희망에 눈을 번쩍이면서 가슴을 뛰면서 길에 나선 지는 9점이 훨씬 지난 때이었다. 그의 집은 광천교에서 남쪽 개천을 끼고 한참 올라가다가 조그마한 다리 놓인 데서 가운데 다방골로 빠지면 오른편 셋째 골목 막다른 집이었다. 이 근처에 발이 넓은 듯한 씨는 어리옵지 않게 그것을 발견하였다. 대문 안으로 쑥 들어선 우리는 흘러나오는 가야금 가락에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날 밤 춘심의 가야금 뜯던 채와 일폭이 다시금 얼른 하고 나의 안개를 스쳐간다. 그 남실남실하는 보이한 손가락이, 그 반질반질하는 까만 머리가, 거침없이 중문을 열어 제친 씨는 점잖게 이리 오너라고 불렀다. 그 소리가 떨어짐을 따라 묵은 악기도 울림을 멈추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고운 목소리가 묻는다. 씨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사라졌다. 나는 오히려 하회를 기다리며 어두침침한 중문간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윽고
들어와요란 씨의 부름을 듣자 환희의 전율이 찬물처럼 온몸에 쭉 끼치었다. 춘심이가 있구나 하였다. 나는 야릇한 불안을 느끼며 허청허청 발길을 옮기었다. 열린 미닫이 사이로 밝게 흐르는 광선을 막은 듯이 서 있던 처녀 하나이 이상한 눈치로 나를 살피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올라오셔요 하였다. 얼른 방 안을 엿보았다. 씨는 벌써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춘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안방에서나 옆방에서나 또는 나 못 본 어슴푸레한 구석에서나 춘심의 튀어나옴을 마음 그윽히 바라면서 나는 구두를 끌렀다. 형이 어디 갔어? 씨의 이 말에 나의 어리석은 바람은 속절없이 깨어지고 말았다. 나의 마음은 밤같이 어두웠다. 유일관에 갔습니다. 하고 그 동기는 놀랐다는 듯한 눈으로 묻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끝모를 검은 빛에 맑은 광채가 도는 그의 눈매는 더할 수 없이 어여뻤다. 15이 될락말락하리라. 봉울봉울 피려는 모란 화처럼 그의 얼굴은 탐스럽고 아름다웠다. 나는 묵묵히 숨소리만 시근거리었다. 웬일인지 낯이 화끈화끈 타는 듯 하였다. 하염없이 시선만 이리저리 던지었다. 세간은 그리 화려하다고 못하리라. 의거리와 입을 얹히는 커다란 괴와 일본제 경대뿐이었다. 그러나 기생방에 뿐 있는 고혹적 색채는 모본단 보료에도 비스듬히 세운 가야금에도 농후하게 흘러있었다. 한편 벽 알맞은 자리에 화졸이 넣은 양화 한 장이 걸렸다. 그것은 푸른 연기가 어리인 듯한 산 윗머리를 흰 구름이 휘휘 둘렀는데 숲을 우거진 곳에 푸른 리본 같은 강이 흐르며 그 위로 몽롱한 달빛 안은 이렵 편주가 남녀 단두를 싣고 소리 없이 떠나간다. 그것으로 나는 고만 주인의 취미가 고상하고 풍화할 줄 짐작하였다. 애써오니 어찌없담. 이윽고 나는 자탄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였다. 농담같이 하려는 것이 어째 절망의 가락을 띠고 있었다. 벌린 입도 웃음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 형님한테 기별할까요? 나를 살피기를 말지 않던 금심은 이것이 그 동기의 이름이다. 인제 알았다 하는 얼굴로 우리에게 물었다. 뭘 그럴 것은 없지. 씨는 거절하였다. 아니 형님이 가실 때 손님이 오시거든 알게 하라 하였어요. 어떤 손님이? 나는 가슴을 뛰이며 물었다. 그는 조금 망상거리다가 오늘 오실 손님이 계시니 그 손님이 오시거든. 나를 가리킴이 아니로군. 나는 번개같이 생각하였다. 우리는 오늘 온다고 한 손님이 아니야. 온다고 하기는 그저께 밤이야. 나는 비웃었다. 네, 그렇습니까? 하고 금심은 무안한 듯이 고개를 숙이다가 무엇이 생각난 것 같이 참, 그저께 밤에 손님 2분이 오신다고 식도원에서 인력거꾼이 왔습디다. 나는 더욱 실망 안 할 수 없었다. 명월관에서 놀았거늘 식도원이 또 웬 말인가? 식도원에서? 나는 부지불식간에 부르짖었다. 우리는 명월관에서 놀았는데 그러면 딴 손님이 든 게지. 금심은 놀라 나를 본다. 그 큼직하게 뜬 눈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듯 하였다. 어째 그럴까? 우리 형님이 기다린 손님은 분명히 이분인데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던가? 식도원이 아니라 명월관이던가. 그래, 손님이 왔든? 나의 말은 급하였다. 아니야요. 형님 혼자만 왔어요. 와서 손님 2분이 아니 왔더냐고 묻습디다. 모를 일이다. 씨의 말을 들으면 나보다 먼저 나온 그는 문간에서 춘심을 만났는데
춘심의 말이 준비가 다 있으니 나와 같이 오라고 신신 부탁하였다 한다. 이 준비란 것은 곧 다른 기생을 씨에게 붙여주겠다는 뜻이라. 두 분 손님이라 함은 곧 나와 씨를 지칭함이리라. 그러하지만 식도원 운우는 풀 수 없는 의문이다. 그날 밤에 매우 우리를 기다린 모양이지. 돌아오면서 나는 씨에게 물어보았다. 기다리긴 무엇을 기다려? 씨는 이 천치야 하는 어조로 무엇 보고 기다리겠어? 얼굴이 어여쁘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나. 논 팔고 밭 파는 놈이라야지. 서울 온 지 3년이나 되는 년이 나지미가 자네 하나뿐일걸? 오. 비 맞은 옷 모양으로 풀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 기막힌 일이나 본 듯이 모자와 두루마기를 되는 대로 휙 집어던지고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호울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잠깐 눈썹을 찡기고 웃옷과 모자를 걸었다. 진지 좀 많이 잡수렵니까? 이윽고 아내는 나에게 물었다. 아까 나 저녁 먹었는데. 어디 한술이나 떴습니까? 요사이는 도무지 진지를 못 잡수시니 무슨 까닭이야요. 살이 나리시고 신색이 그릇되시고 왜 기운 하나 없어 보입니까? 춘심인지 무엇인지 그러하여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하며 아내는 근심스러운 가운데에도 비웃는 빛이 보이었다. 참말 술이 양에 넘친 탓인지 뜬사랑에 멍든 탓인지 그 후부터 무슨 가시나 난 것 같이 혀가 깔끔깔끔하며 밥이 달지 않았다. 꿈자리조차 뒤숭숭하였다. 잠을 깨면 흔히 온 이불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다. 물에 빠진 듯한 몸은 오한에 떨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였다. 내 말이 옳죠? 춘심이 때문이죠? 하고 아내는 어서 그렇다 하라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다가 웃음에 가는 물결이 그 까만 눈썹 언저리를 흔들더니 고만 자지러져 웃으며 그만 이래 진지를 못 잡술 게 무엇야요. 탈기할 게 무엇야요. 정 그러시거든 한번 가셔서 정을 풀면 그뿐이지. 나도 웃으며 무슨 그것 때문에 그러려고. 안 그런 게 다 무엇야요. 그렇다면 어찌할 터이요. 그러기에 가시란 밖에 얻어도 샘을 아니하겠소. 나는 아내가 옛날 요조숙녀의 본을 받아 군자의 애무를 투기치 않으리란 평의를 주장을 생각하며 한번 다져보았다. 그것은 당신께 달렸지. 양편을 다 좋게 하면 왜 샘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샘을 아니하겠다는 말이로군. 나는 또 한번 다지었다. 샘이니 우물이니는 둘째치고 제발 원을 풀고 진지를 많이 잡숫게 해요. 낙심천만한 모양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시리는 다시금 실소하였다. 가려면 못 갈까? 지금 당장 갈 터야. 그러나 지금 당장은커녕 그 이튿날도 나의 그림자는 다방골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생집에 이틀 밤을 연거푸 감히 무엇도 하거니와 그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인 까닭이다. 그날 밤 둘이 놀던 일을 생각하면 글은 확실히 나에게 쏠리었었다. 그러나 춘심은 홀린 척도 하고 호리기도 함을 위협하는 기생일다. 명월관 손님도 오라 하고 식도원 손님도 가자 하여야 되나니 마치 그물을 여기도 치며 저기도 쳐서 고기에 걸리기만 기다리는 어부 모양으로 사나이를 낚는 것이 그의 장사다. 그러면 나에게 준 뜻많은 주파와 꽃다운 언약도 말끔 그의 만난 미끼 있는지 모르리라. 몇 간 집을 깝살리게 하고 몇 되기 논을 날릴 수단일는지 모르리라. 한우님, 하느님, 마옵소서. 그러나 그의 얼굴이 보고 싶다. 못 견디리만큼 보고 싶다. 소르륵 코 안으로 기어들던 향긋한 실바람은 오히려 후각 어디인지 남아있었다. 박하를 뿌린 듯한 나의 목은 문득문득 비단결 같은 팔을 느끼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야 잠 못 들어 하노라. 시문 독본에서 읽은 이 시조를 이따금 목을 빼서 청청스럽게 읊조렸다. 또 붓을 들면 이 글을 적기도 하였다. 그리고 춘심이란 두 글자를 뚫을 듯이 들여다보며 정신을 잃었다. 그 두 글자가 굼실굼실 움직이어 엄청나게 굵고 크게 되어 시커멓게 눈을 가리기도 하였다. 봄 춘자의 삐침과 파임이 그의 가냘픈 팔이 되어 나의 허리에 감기기도 하였다. 그 이튿날이다. 아침을 마치고 권련 한 개를 피워문 나는 이리저리 마당을 거닐 때이었다. 편지봐도! 하는 소리를 듣자 누른 복장이 얼른 하며 하얀 네모난 종이가 중문 앞에 떨어진다. 그것은 엽서형 서양 봉투이었다. 매우 이상하다는 듯이 나는 겉봉을 앞뒤로 뒤치며 한참 보고 있었다. 그러다 사방을 둘러보기가 무서웁게 얼른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또 꺼내었다. 또 넣으려다 말고 손에 움켜쥔 채 어찌할 줄 모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였다. 문득 미친 듯이 건넌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것은 춘심의 편지일다. 앞장엔 한자, 한 획 틀림없이 우리 집 번지와 나의 이름을 적었고 그 뒷장엔 다옥정, 땡땡 번지, 김소정이라고 쓰이었다. 나는 번개같이 봉투 윗머리를 찢었다. 안에서 그림엽서 한 장이 나온다. 굽이치는 물결 모양으로 검누른 머리를 좌우로 구불구불 늘어뜨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얇다란 한 오리벼 자취가 아른아른하게 감긴 풍염한 두 팔과 안가슴을 눈같이 드러내었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시름없이 든 손으로 턱을 고이고 눈물이 도는 듯한 추파에 님 생각이 어리인 금발 미인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이쁘게 언문반초를 날린 그 사연은 아주 간단하였다. 행용이면 수신자의 주소 씨명을 쓸 자리 한복판에 두 줄로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 오시기로 두어자 적사오니 속보시지 마시압 이라 하였고 그 밑간 글월은 이러하였다. 보고 싶어 흥흥 왜 오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제 마음 행여나 아실는지 지렴일변 아시겠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때의 기쁨이야 무해라 할는지 가슴에 무슨 경기구 같은 것이 있어 나를 위로 치슬러 올리는 듯 하였다. 길이길이 뛰고 싶었다. 날고 싶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말하고 싶었다. 종로 내거리에 뛰어나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춘심이가 나에게 편지한 것을 알려도 주고 싶었다. 밀장을 화다닥 열었다.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안방에 있는 아내를 소리쳐 불렀다. 이것을 좀 보아요. 이것을. 아내가 방에 들어도 서기 전에 무슨 경급한 일을 말하는 사람 모양으로 나의 소리는 헐떡거렸다. 춘심이가 나에게 편지를 했구려. 편지를. 하고 온 얼굴이 웃음에 무너졌다. 그날 해지기가 바쁘게 나는 정서준 일을 찾아 나섰다. 아내는 일부러 저녁을 일찍이 걷어치고 또 청하는 대로 술조차 받아주었다. 나는 무념무상으로 거의 다른박질하듯 걸음을 재개하였다. 발이 공중으로 날며 땅에 닿이지도 않았다. 그 집 골목에 획 들어서자 갑자기 걸음이 누그러지며 가슴이 방망이질하였다. 얘까지 와가지고 하고 하마터면 뒤로 돌발자국을 앞으로 콱 내디뎠다. 중문턱을 넘음에 머리는 모든 의식을 잃었다는 듯이 휑하였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마침 마당에 있던 금심은 나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였다. 너의 형 있니? 잠깐 어디 나갔습니다. 하다가 나의 꼴이 애처로웠던지 지금 곧 올 것입니다. 올라가셔요. 라고 말을 뒤붙였다.
그의 말 맞다나 얼마 아니 되어 춘심이가 돌아는 왔다. 하건만 그 태도는 의외이었다. 방문을 열고는 아랫목 보료 위에 엉성하게 앉은 나를 보고 시답지 않게 다만 오셨어요? 란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대면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경대 앞에 착 돌아앉는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하듯 서름서름하다. 그날 밤 일은 고사하고 편지한 것조차 씻은 듯이 잊은 것 같다. 오늘 밤에 해동관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분지로서 얼굴을 요모조모 골고루 닦으며 나를 돌아도 아니 보고 그는 이렇게 묻는다. 아니, 그러면 누구일까? 새로 한시의 수유를 받았는데 나는 날이라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걸. 요리점에서 호기 있게 불러보지 못하고 제 집으로 온 것이 구구한 듯도 싶었다. 창피도 하였다. 바늘방석에나 앉은 듯이 무릎을 누이락 세우락하며 팔을 짚어도 보고 떼어도 보았다. 왜 왔던고 후회까지 하였다. 고만 갈까도 싶었다. 그러나 이 답답한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경대를 살짝 떠난 그는 나의 코 밑에 바싹 다가앉았다. 나는 또 그 말할 수 없는 매력 있는 향기를 느끼었다. 왜 오시지 않았어요? 흥! 하고 한숨을 휘 쉬더니 나의 눈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편지 보셨어요? 응. 그날 밤새도록 기다리니 어디 와야지. 춘심은 말을 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두드러진 정이 있어 이 못난 이를 찾으려고. 기다리는 년이 미친 년이지. 잠을 못 잔 것이 어떻게 앵한지를 몰랐어요. 하고 이 매정한 놈아 하는 것처럼 눈을 깔아 맺히인다. 워낙 술이 취해서 여기 온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끌려 집으로 간 모양이야. 아침에 잠이 깨고야 알았어. 라고 나는 변명하였다. 그저께 밤에 유일관에 갔다가 집에 오니 오셨다겠지요. 노름에 왜 갔던지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시려니 하고 어제는 아무데도 아니 갔죠. 거짓말? 이 금심이한테 물어보셔요. 거짓말인가? 그래, 생각다 못해서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리집에 갈 적마다 나를 만날 줄 알고 남모르게 기뻐하던 것과 진답지 않은 딴 사람만 있고 그리운 내 얼굴을 못 볼째 얼마나 상심하였으며 얼마나 흥미삭연하였던 것을 하소연하였다. 속 없는 사나이도 다 많지. 춘심은 또다시 말을 이었다. 수야 뭐야 다 앉은 자리 정가는 곳은 한 곳뿐이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끼리 내니 하겠지요. 무슨 아리알심이나 있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하며 남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겠지요. 정가는 곳은 이곳뿐인데 하고 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춘심아 씨, 모시러 왔습니다. 꺽쇠인 차부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담을 깨뜨렸다. 어디서 왔는가? 해동관에서 왔어요. 춘심의 눈썹은 보일 듯 말 듯 찌푸려졌다. 무엇을 한참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거기 있게 지금 갈 터이니 라고 일렀다. 술잔값이나 주어 보내지. 나는 대담스럽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만치 춘심을 보내기 싫었다. 그럴 수 있어요. 미리 수유받은 것이 되어서 그럴 수도 없고 하면서 나의 손을 꼭 쥔다. 어쩌면 좋아 라고 안타깝게 속살거리고는 몸을 나에게 쓸어붙이었다. 무슨 말을 하고 나 곧 올 터이니 기다리겠습니까? 그리 쉽게 올 수 있으려고. 집에 우환이 있다고 하고서 인사나 하고 선걸음에 돌아올 터야. 기다리고 계셔요. 글쎄가 아니라 꼭 기다리셔요. 기다리지. 꼭 기다리셔요. 꼭 9점 안으로는 기어이 올 터이니. 그래,
9점까지만 기다리지. 가시면 일 후만 봐도 말도 안 할 테야. 9점만 지나면 간다. 7. 한 번 간 춘심은 돌아올 줄 몰랐다. 바람이 문을 찌걱거리게 할 적마다 몇 번을 오는가 하였는지 모르리라. 나는 누락 안지락하였다. 일어서 거닐기도 하였다. 마디고 마딘 시간이었만 9점이 지났다. 10점이 지났다. 온갖 의욕이 고여오르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과 속이 같을진데 여태껏 아니올 리 없으리라. 그 정맺힌 눈집도 그 안타까운 몸짓도 모두 허위 이런가 가식이런가. 나의 생각이란 염두에도 없고 어느 유해랑과 안기고 안으며 뺨도 비비고 입도 맞추면서 덧없이 깊어가는 밤을 한하는지 누가 알리요. 그런 줄 모르고 눈이 멀뚱멀뚱하게 오기를 고대하는 나야말로 숙맥일다, 천치일다. 내가 여기서 그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모양으로 그는 거기서 나의 감을 기다리고 아니 있는지 누가 증명하랴. 암만 해도 오늘날 새로 한 점에 노름 수유를 받으면서 잘 수유조차 아울러 받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볼 때 왜 냉연하였으랴. 냉연함은 충동이었고 나중에 꿀을 담아 붓는 듯한 언사와 표정은 지은 솜씨일다. 해동관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한 것은 노골적으로 나를 욕보이는 수작이었다. 격퇴하는 칼날이었다. 괘씸한 것 같으니. 나는 속으로 부르짖고 있지도 않은 위약자를 노려나 보는 듯이 미닫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올 것인데. 지금 10점 아닙니까? 반시만 더 기다려요. 곁에 있던 금심은 따라 일어나 나의 앞을 막으며 간청하였다. 그와 나는 벌써 꽤 친숙하게 되었다. 고만 갈터야. 9점까지 기다리라는 것을 10점까지 기다렸으면 묻어나지. 하고 나는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아 옆으로 밀치었다. 안 되어요. 안 되어요. 가시다니 꼭 못 가시게 하라던데. 하고 금심은 응석하는 듯이 뒤에 매어 달리며 모자를 벗기려고 애를 쓴다. 밤새도록 아니올 걸 뭐. 나는 모자를 한 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웃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안 오기는 왜 안 와요? 두고 보시오. 곧 아니 오른가. 가시면 제가 야단을 맞나요? 하고 애원하는 듯이 치어다보며 왜? 잠깐만 더 기다려요. 10분만, 5분만. 네? 네? 나는 돌아다보고 빙그레 웃으며 그래, 너희 형이 나를 꼭 잡으라 하든? 하고 물어보았다. 꼭 못 가시게 하라고. 정말? 정말이고 말고요. 가볼 일이 있는데. 입으론 이런 말을 하였지만 이미 갈 뜻은 없었다. 춘심이가 진정으로 나의 기다림을 바랐거니 어찌 그의 뜻을 저버리랴. 볼 일이 무슨 볼 일입니까? 금심은 나의 마음을 알아챈 듯이 중얼거리자 민속하게 나의 모자를 벗겨들었다. 그가 개가를 부르며 웃고 쓰러지자 나도 빙그레하며 주저앉았다. 춘심은 새로 2점이 넘어 돌아왔다. 그때껏 나는 견딜성 있게도 거기 있었나니 그렁저렁 12점이 넘고 새로 1점이 넘음에 기다린 것이 아까워도 갈 수 없었음이라. 치맛자락의 사르륵 소리를 듣자 나는 짐짓 한 잠이나 든 것 같이 눈을 감았다. 밀장은 소리 없이 열리었다. 사람의 넋을 사르는 듯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듯한 향내가 떠돌았다. 저도 모를 사이에 나는 깊이 호흡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슨 강렬한 광선에 쏘일 때처럼 감은 눈이 환하며 눈꺼풀이 부신 듯이 떨리었다. 아이고, 아니 같구먼 하는 속살거림이 들리었다. 그 음향 가운데는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환희가 품겨 있었다.
감은 눈으로도 가만가만히 다가들은 그의 외시 같은 발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금심을 고이 깨워 일으키자 가는 소리로 물었다. 주무시나? 주무시긴 누가 주무셔요. 왜 인제야 와요? 금심의 잠꼬대 같은 소리가 대답을 하였다. 나는 눈을 떴다. 춘심은 벌써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미안한 말을 어찌 다 하는지. 그는 말을 끄어내었다. 암만 오려니 어디 사람을 놓아야죠. 손님이 안면 있는 이 같으면 사정도 보건만 아는 이란 단지 하나뿐이고 모두 모르는 분이겠죠. 집에 일이 있다니 사람을 놓습니까? 몸이 아프다니 사람을 놓습니까? 하다 못하여 배가 아프다고 엉구럭을 치니까 영신환이랑 인단이랑 들여오라겠지요. 속이 상해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오죽이 지리하셨습니까? 하다가 문득 금심을 향하며 왜 자리를 아니 깔아드렸니? 좀 편안히 주무시게나 하지. 하고는 나는 가신 줄 알았어요. 이 못난 일을 웬걸 기다리시려고 하였어요. 이런 줄은 모르고 오죽 괘씸히 생각하셨겠나 하였어요. 밤을 새워도 편지로 사거나 할까 하였어요. 그런데 와보니 하고 기쁨을 못 이기는 듯이 말끝을 웃음으로 마치었다. 날은 부시시 일어앉았다. 그러나 선잠을 깬 사람같이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입술과 그럴 적마다 화판이 벌어지며 진주 같은 화심이 나타나는 모양으로 반짝반짝 드러나는 하얀 이빨과 찡겼다 피었다 하는 그린 듯한 눈썹과 그 밑에서 흐리다가 빛나다가 하는 까만 눈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금침은 펼쳐졌다. 하건만 나는 화석이나 된 것 같이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어째 무시무시한 증이 들었다. 이불 속이 곧 지옥인 듯히 들어갈 정이 없었다. 그만 집으로 갔으면 하였다. 그만 자십시다. 매우 고나실 터인 테. 저편도 아주 감개무량한 듯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있다가 슬픈 음성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어린애 모양으로 하고 춘심은 소리쳐 웃으며 벼랑간 나를 부둥켜 안는다. 나는 마녀에게나 덮친 듯이 머리끝이 쭈뼛하였다. 둘의 그림자는 이불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우들우들 떨면서 두 번 아니 오리라 생각하였다.